안녕하십니까. 이피아 어드바이저입니다. 이번 3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는 2020년 4분기에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미국의 특히 10년물 기준의 금리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021년 1분기에 들어와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실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좀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인플레이션과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둔 거기에 적합한 자산을 선택하는 데 있던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올해 분명히 투자의 기회가 있다. 올드스쿨 리커버리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올드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전통적인 산업들의 경기 민감주들입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 리스크와 그리고 시장 위험, 즉 금리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혹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두 가지 이 위험으로부터 저희는 어느 정도의 지금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크게 봤을 때 저희는 바이러스와 자산가격의 버블이라는 이런 두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산인 주식과 채권, 그리고 대체자산인 커머디티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올드스쿨 리커버리, 즉 전통적인 경기 민감에 관련된 이슈를 어디서 저희가 찾을 수 있냐면, 저희가 2009년에 리먼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후에 너무나 오랫동안 저금리 사이클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을 했고, 그 상승의 규모를 보고 이제 투자자들은 혹시 버블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일단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리얼 이코노미, 실제 자산 가격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요, 왼쪽에 있는 캐피탈 마켓, 그 자본시장에서 가격보다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나스닥, 그리고 미국 S&P 500, 그리고 글로벌 주식지수, 유러피안 하이힐드, 미국 채권들까지 봤을 때 거의 100%에서 800%까지 아주 높은 자산 가격의 상승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거의 12년, 13년 동안 저희가 봐왔으며, 하지만 오른쪽 편에 있는 리얼 이코노미에서 저희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산 가격과 리얼 이코노미는 수렴하기 때문인데요. 그 시점의 차이가 날 뿐이지, 경기가 되게 좋은데 자산 가격이 안 오르거나, 그리고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데 경기가 계속 좋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지금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왼쪽에 있는 금융시장 기준의 자산 가격이 상승한 걸 보고 리얼 이코노미가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투자자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는 버블이 없이 그런 부분을 짚어가면서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지금까지도 가격 반영이 크지 않았던 축은 어디인가 라고 보시게 되면 제일 왼쪽에 있는 어떤 것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자산 선택을 할 때 커머디티, 유로피안 CPI라든지, 그리고 유럽 지역의 그 임금의 상승에 기대해 있는 종목들이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투자 기회는 얼마든지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유럽의 경기하고 민감한 주식들은 일반적으로 산업재, 그리고 유가, 에너지, 인플레이션 관련된 자산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금리에 지금 닥쳐져 있는 유럽의 대부분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플러스 금리로 전환했을 때 금융주 이런 것들이 사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불편한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래도 첫 번째는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2월달 기준으로, 2021년 2월달 기준으로 글로벌리 지금 백신의 도즈, 즉 백신의 접종 수치하고 글로벌리 확진자의 수치가 거의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2월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자산 가격의 상승을 했었던 이유는 이런 백신의 급격한 보급 속도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확진자와 거의 수렴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백신이 이런 역할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기대가 여기서 끝날 수 있지 않은가라는 분명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에 더하여서 그러면 왜 지금 2월달에서 3월달에 이런 마켓 리스크가 조금 아주 강력하지는 않지만 중간중간에 터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게 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자산 가격의 버블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글로벌 헤지펀드의 베팅 비중이 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2000년대 후반에 있었던 헤지펀드가 약 50% 이상 넷 익스포저를 가져갔다는 것은 시장의 위험을 50% 이상 더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시장의 위험에 노출이 돼서 자산 가격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까지도 위험에 베팅한 비중이 50%를 넘었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58%까지 작년 연말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이런 버블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낸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물건들이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장의 정책의 금리 자체가 어떻게 가고 시장의 정책 자체가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불확실성 역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부터 강력한 재정정책을 의미를 했었는데, 이런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이런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역시 동시에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2월에서 3월 달에 넘어오는 이런 구간에서는 당연히 헤지펀드 매니저들 기준으로도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이 차트를 통해서 공유를 했지만, 헤지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차익 실현의 욕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상승의 기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보고서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2021년 3분기가 지나게 되면 기존에 코로나 사이클이 없었을 때 발생했었던 이 노란 색깔 라인을 따라서 글로벌 GDP는 흘러간다. 기존 GDP는. 하지만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GDP의 기울기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기울기가 바뀌게 되면서 기존의 GDP 성장의 궤도를 벗어나는 혹은 그것보다 더 나아지는 구간이 올해 3분기가 처음입니다. 그럼 이런 처음이 있는 구간까지 기울기가 좀 급합니다. 하지만 한 1분기에서 2분기를 추가적으로 가게 되면 2022년 정도가 가게 되면 그때와 유사한 속도의 기울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한 단계 점프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때문에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밖에 없는데, 주식시장이나 자산가격의 움직임은 이런 기울기를 보고 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업사이드 리스크, 그 상승의 기회라는 시기는 아마도 올해 3분기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부분이 여기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에서 한번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리가 오르고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하늘 색깔이 오르고 있는 구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3%,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금리가 3% 이하일 때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기간은 요 파란색 바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미국의 S&P 500의 가격 상승을 1900년부터 2020년까지 봤더니 금리가 3% 이하이면서 금리가 오르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게 되면 약 70% 확률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해에는. 따라서 지금은 주가의 하락에 대한 어떤 확률보다는 상승에 대한 확률이 높은 구간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고, 지금 게다가 금리가 3% 이하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는 부분도 분명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3% 이하에서는 아직은 확률적으로 거의 70% 가까이 주가가 올랐으므로 저희는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일 것 같다라고 주식의 기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채권에서 보시겠습니다. 채권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금리와 2년물의 금리의 듀레이션이 다른, 즉 장, 단기 간의 금리 차이가 꼬리를 들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 둘 간의 차이가 한 3%까지는 용인되는 수준인데요. 지금 한 1% 수준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거의 금리차가 0이었다가 1%까지 왔고 한 3%까지는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듀레이션 차이에 따라서 금리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장기와 단기의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좋은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단기 인플레이션이 급등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산을 하거나 소비를 하는 데서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장기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은 일단 명목금리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expectation도 있겠지만,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거나 내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상승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는 상당히 좋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부분은 듀레이션이 길면 길수록 높은 금리를 보상해준다는 상식적인 경제학적인 논리가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인플레이션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채권 입장, 특히 되게 안전한 금리가 거의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 일반적인 국채와 금리
그런 채권들 입장에서는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한 구간이고 위험 자산이나 인플레이션 자산을 투자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다 라고 저희는 투자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체자산 대표적인 커머디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구리가 최근에 가격이 또 한 번 더 급등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보게 되면 거의 1년 동안 꾸준히 높은 성과를 냈었고 약 50%에서 80% 가까운 가격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전반적으로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구리 같은 경우에 특별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틀렉이 발생했습니다. 왜 바틀렉이 발생했는지 봤더니 생산에 추가 투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추가 투자라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지를 위한 투자가 있고 그리고 신규 생산을 위한 투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규는 모르겠고 코로나 때문에 유지를 관련된 투자가 필요했었는데 그 추가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추가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유지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추가 투자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조금만 수요 반등이 일어난다 해도 바틀렉, 즉 애로 공정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기가 어려운 그런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 미국의 시추기, 즉 셰일 오일을 뽑아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유지에 관련된 투자 역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런 시추공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전에 퍼포먼스를 못 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유가가 상승되는 부분도 이런 구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제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 리스크가 언제까지 갈 것이고 그 리스크에 관련된 우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2020년 기준으로 지금 약 7개월 기준을 지나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 속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특히 2021년 7월 정도 되게 되면 저희가 첫 번째 2020년 3월 달에 미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집계를 하면서 코로나 확진주가 의미 있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시기 정도의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올해 7월, 즉 한 3분기가 정도가 되게 되면 코로나 리스크로부터 어느 정도 조금 자유로워지는구나 라고 저희 수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슈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1차에 코로나 랠리가 발생을 했었던 확진자 기준으로 그 첫 번째 허들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글로벌리 가장 데이터 집적도도 높고 데이터 정확도가 높은 국가이면서 글로벌 이 코로나 마켓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그널을 보내주는 마켓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뚫고 내려왔다는 부분은 시장에서도 이제 좀 안정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코로나 리스크와 관련된 시장에서 안도감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직 한 7개월 정도는 그런 리스크에 좀 남아있을 수 있겠다. 이 속도를 떨어지는 속도를 보게 되면 그러면 저희 코로나 리스크 관련돼 가지고는 3분기까지 즉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이런 부담을 안고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잠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더하여서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인플레이션 리스크, 즉 페드의 금리가 언제 올라올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리냐 라는 리스크를 짚어본다고 한다면 이 마켓의 리스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 페드의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왜 지금의 이런 부분이 발생했느냐. 2020년 연말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이 2024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으로 보시게 되면 1년 정도 당겨진 셈입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긴축의 실제 시기가 1년 정도 당겨졌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2021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2024년 같은 경우는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그 사이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년이라고 생각을 또 바꾸게 된다고 한다면 올해까지는 주식 투자를 하되 내년 정도는 주식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이미 위험 자산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 실현을 통해서 내가 1년 정도 성과를 희생하고서라도 안전하게 내 수익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익스펙테이션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의 조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내가 위험 자산 투자를 하거나 자산에 버블이 껴져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좀 적극적으로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컨센서스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저희가 연초부터 혹은 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딥러닝을 통한 데이터 트렌드가 나오는 가장 큰 테마가 5가지 정도 요약될 수 있었는데 2021년에 와서 백신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이 리커버리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펀더멘탈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오프닝은 아직 되지 않았고, 그리고 주식의 리턴 측면에서는 반등이 나오긴 나오지만 아직 잘 모르는 수준까지, 좀 레거드다, 좀 오르지 않았다라는 정도로 해결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밸류 주식이 진짜로 많이 올랐느냐에 관련돼서 아직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요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는 아직 사람들이 데이터 기준으로 확인해보고자 하는, 검색을 기준으로 확인해보고자 하는, 즉 빅데이터 형태로 뚜렷하게 나타난다기보다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3월 달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2월 달부터 꾸준히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산 배분 측면에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금에 대한 익스포저를 좀 늘리거나, 그리고 채권에 대한 오히려 익스포저를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최근에 반등이 나오면서 채권이 오히려 원자재보다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에 진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10년에서 한 20년 사이에 발생했었던 이런 모습 사이에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 구간의 리스크 관리가 좀 잘 된다라고 볼 수 있다면 이후에 투자 수익률은 꽤 괜찮은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하우스뷰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마켓에 관련된 전략이 바뀌게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만 따로 업데이트를 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